안녕하세요. 오삼천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성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선발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스스로 발전해서 지금은 안정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는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의 비교입니다.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드맵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로드맵을 작성해서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농어촌 전형학교, 후기 일반고, 자사고, 과고 등등의 학교 전형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별 로드맵을 만들기가 학생 개인별로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은 해외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로드맵을 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해외 아이비리그 선발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학생들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여러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그 평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그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의 비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국내 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시와 정시, 그 중에서도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 그것은 두 가지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 성적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과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과가 중심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부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 안에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비교과예요. 비교과, 그리고 교과, 그리고 면접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학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3년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논술 위주의 전형이다 되어 있는데, 논술 위주의 전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위주로 전형을 하는 것이지 논술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다른 것도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아요. 대학별로 전형 요강에 들어가 보면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하는 사항들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기 위주 전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의해서 수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뽑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것이 SAT와 ACT라고 하는 표준 시험 점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입시 전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나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과도한 수능 처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하라.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는 등급으로만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2021 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시 모집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죠. 9월에서 12월.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시는 수능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발표는 11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통보가 12월 19일이고 정시 합격자 발표가 2월 1일 날로 해서 모든 2021 학년도 수능에 대한 입시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대학의 입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학 입시하고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대학 입시하고 한국 대학교 입시 그 중에서 수시와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전체 개요에 대해서 미국 입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미국 대학, 한국 대학도 비슷하지만 학교별로 설정한 교육 목표와 이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발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가 설정하는 거, 예일, 프린스턴, 여러 가지 이런 대학들이 선발 기준이 틀려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선발 기준이 다양한데 그 속에 들어간 큰 카테고리의 정의,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도 객관적 성적이 선발의 최우선 기준이었다. 맨 처음에 걔네들도 성적 위주였었죠. 그러다가 대입 이후에 성적으로만 뽑은 학생들을 뽑고 보니까 교육 성과가 대학교 입학 후에 공부가 담보되지 않더라. 그게 뭐냐면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요? 대학부터죠. 근데 거기 와서 성적으로만 뽑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대학 교육 공부를 따라오는 것이 약하더라. 그런 것을 얘네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들이 들어올 때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선민사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 선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교육 성과가 담보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보고 인성, 리더십, 성장 지능성이라고 되는 성장 가능성 이와 같은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시가 무슨 평가라 그래요? 정량적 평가입니까? 정성적 평가입니까?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 한 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여 년 되는데 한 100여 년이 훨씬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금씩 수정이 생겨요. 그래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학의 전형 요소, 우리나라의 대학 전형 요소, 특히 제가 서울대학교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대학의 전형 요소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입학 지원서를 쓰죠. 여러 가지 입학 대행 기관을 통해서 쓰는데 미국에서도 입학 지원서를 쓸 때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대행 기관을 써서 하는데 얘네는 커먼 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서 접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트랜스크립트.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예요. 트랜스크립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수강 과목과 GPA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에요. 그리고 코스, 이 코스라고 하는 것은 언어 코스, AP 코스. 우리나라로 치면 심화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고 생활기록부. 세 번째는 에세이. 에세이를 쓰는 것이 있고 대학별로는 서플멘털 에세이라고 해서 따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따로 요청하는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안에 그것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추천서, 리커먼데이션. 해외는 추천서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대학교 입시뿐만이 아니라 회사 취업, 여러 가지 보증관계에 있어서는 리커먼데이션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정착 단계가 조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쓰는 것, 우리 한국에는 아직 쓰는 것도 있고 점차 죽이자 조금씩 비중을 낮추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능력평가. 학업능력평가 우리나라의 수능이에요. 우리나라 수능. 수능과 같은 SAT와 A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평가 요소 배제 경향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SAT와 ACT의 성적을 너무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 말자. 그럼 뭘 하느냐? 학교 생활을 보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도 전형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많이 보고 있죠. 좀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접 인터뷰. 우리나라 면접 보죠. 우리나라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재시험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들 면접, 그 다음 포트폴리오, 자기가 어떤 걸 준비를 했으면 어떠한 것을 있다. 그러니까 기반적으로 낼 수 있는 제출 서류가 되는 겁니다. 제출 서류. 그 다음에 기타 서류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의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갈 때는, 토플이나 IELTS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왜 그러냐면, 너네가 제2 모국어로서 이것을, 대학교 왔을 때 영어 수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해도가 있을 수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국내와 해외 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서류평가에서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라고 하는 거 있죠. 학교생활기록부하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걸 똑같은 말로 하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트랜스크립트. 두 번째, 자기소개서. 우리 한국 내잖아요. 얘네들 에세이. 그 다음에 추천서. 우리나라 추천서가 이제 뭐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 대학이든 해외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입시부터 시작해서 취업, 뭐 여러 가지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고. 그 다음 면접. 면접은 우리나라는 학생부 기반 면접, 그러니까 제출 서류에 관한 면접과 재시문 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네들은 인터뷰가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을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서는 그것을 좀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뒷페이지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SAT와 ACT가 표준 점수입니다. 수학 능력 표준 점수인데, 이것을 어떤 대학에서는 우리는 뭐 SAT 안 보겠다는 대학들이 조금씩 나오거나, 그 다음에 SAT나 ACT를 조금씩 반영 비율을 조금씩 낮추겠다 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설립 유형별 학교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뭐 특목고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중에서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정기 일반계 고등학교, 후비 인문계 고등학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학교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맞게 로드맵을 짜줘야 돼요. 고1 때부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학교나 우리 한국의 국제학교 혹은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로드맵을 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은 많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제 고1부터 하는데 이 친구들은 주로 9학년부터 보는 경우가 많아요. 9학년 때부터 12학년 원서 쓰기 전까지 쫙 큰 틀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먼저 개인별로, 이거는 큰 틀이고, 개인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기 시작을 하겠죠. 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로드맵이라는 것을 뭔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한번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학년부터요. 우리 한국은 뭐 봄학기지만 여기는 가을학기잖아요. 9월학기. 보면은 9학년부터 보면은 카운셀러 상담 쭉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스케줄, 가능한 아너스쿨과 쉬운 AP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너스쿨과 AP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한국 고등학교는 뭐냐면 학생 선택의 과목 선택과 좀 비슷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택과 학생 선택 있잖아요. 얘네들도 아너스쿨과 그 다음 AP 수업 있고, 액티비티. 여기서 미래전공과 연관된 활동, 겨울에는 전공에 맞고 봉사활동, SAT2 준비. 그 다음에 이제 10학년 가을, 10학년 올라왔죠. 10학년 올라오게 되면 카운슬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카운슬러가 많은 대학을 보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대학은 뭘 필요하고, 어느 대학은 뭘 필요하고, 어느 대학에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칼리지 카운슬러인데, 카운슬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SAT 보기 전 PSAT를 한번 보고 엑스트라. 우리나라의 자동 봉진과 같은 거예요. 자율동아리 봉사진로와 같은 거. 10학년 겨울 SAT, ACT 시험 계획을 세우고 SAT2를 하고 교사 그리고 과목 교사와 칼리지 카운슬러의 긴밀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10학년 봄 서머 프로그램. 이때부터 이제 서머 스쿨, 윈터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에 관계되는 거, 칼리지 페어, 방학 대비 봉사활동 알아보기, AP 시험 알아보기. AP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문과냐, 이과냐, 5월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10학년 여름에 그 대학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서머 클래스가 있다면, 그 서머 클래스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으로 가서 참가해 보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서머잡, 그다음에 인턴십. 인턴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도 인턴십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듯이 인턴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가고 싶은 전공, 미래의 희망, 직업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T와 ACT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학년 가을 GPA와 AP 관리하고 변경 선택을 해놨는데, GPA가 만약에 낮다면 어떻게 GPA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AP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고, 대학 선택. 이때부터 대학 선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입학 조건이 뭐고, 위치는 어디고, 내가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선후배들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따져보기 시작해서 쉽게 리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알아보듯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비교과 활동을 정리를 쭉 하고 입시 자료 준비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입시 자료 준비를 하는 이유는 큰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입시 자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GPA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한국도 2학년 GPA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1학년이 2학년, 우리 한국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GPA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GPA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 SAT와 ACT, 견해대회, 개최 등으로 리더십 강화, 수상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관심대학 집중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 봄 이런 식으로 쭉 추천서를 준비받고 항목 정리하고 시험 성적 변화인지 시험 점수 등을 준비하고 도전 정신과 AP 및 난이도 수업을 수강을 하고 SAT 뭐 봉사 인턴십 등을 하고 AP 시험을 보내 5월달에. 그 다음 여름에 여름방학 과제물 준비를 하고 커먼앱 에세이 준비. 커먼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에도 대학교 원서를 지원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입시 대행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먼앱하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커먼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서류 준비를 하고 SAT와 ACT 시험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장학금 신청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캠퍼스 가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2학년 가을에 이때 원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9월달에 원서 쓰는 거와 비슷해요. 가을이 되면 원서를 완료해서 에세이도 완료하고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러프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처럼 9학년 때부터 12학년 여름까지 쭉 이것을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뭐 내신이 떨어지면 이거 또 갔다가 뭐 막 시험 성적도 준비했다가 온라인 방송도 들어봤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큰 그림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에 며칠 전에 가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학습교육가 조용해요.
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없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집에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 수시 전형은 오늘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시 전형은 서울대 수시의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평가 제가 위에 한 줄로 쭉 펴놨는데 기록의 중요성 이게 뭐냐면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내신 성적이에요. 나머지 다 뭡니까?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을 써서 입학사정관과 해당 교수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정성평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학업 활동으로 인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기록. 이거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을 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뭘 적어야 되고 빠진 건 없는 여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서류 준비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신 중요하죠. 과목 선택과 그것이 변화가 어떻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세부특기사항. 세부특기사항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관심사항의 자세한 기록이다. 세부특기사항은 막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했을 때 세부특기사항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앞에 아이 것과 뒤에 아이 것이 거의 비슷해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세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깊이가 있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경향과 진로에 대해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나 입학사정관 눈에 확 들어와서 정석평가의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 독서는 어느 곳이나 독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고 능력의 깊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독서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사고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실적. 수상실적은 이제 뭐 적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모집도 아니에요. 규모예요. 2명 중에 1명 상탄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상탄 것, 1000명 중에 1명 상탄 것, 이런 것들이 1000명 중에 1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상탄 것이 없는데 작은 상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죠. 동아리. 동아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동아리를 한 문장으로 제가 딱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심화학습을 활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심화학습을 활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냥 학습이 아니라 심화학습. 심화학습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당내 직업에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도 여러 가지 막 이런 이건데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고등학교 3년의 변화와 흐름을 표현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변화와 흐름입니다. 변화와 흐름. 지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계획을 정했습니다. 쫙 나가요. 계획을 가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경우는 그 친구는 급전직하로 실망을 하거나 포기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다 보면은 변경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수정할 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이 가장 나쁜, 수정할 수 없으면 가장 나쁜 계획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드맵을 잘 짜셔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대학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